치매 진단. 신경과가 좋을까? 정신과가 좋을까? 치매 환자는 본인이 치매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치매 명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절대지식 치매백과사전의 저자이자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11년째 간병하고 있는 홍경환 작가님과 함께 치매 가족과 예비 치매 가족에게 꼭 필요한 필수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치매 관련 이야기 나누러 홍경환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터넷에 치매를 검색하면 치매 진단을 받기 위해 정신과에 가야 되냐, 신경과에 가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홍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정신과, 신경과 중에서 어디로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신경과가 기본이고요. 왜냐하면 네. 신경학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신경 손상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기본기가 탄탄하시기 때문에 네. 신경과에 가셔야 되는 건데, 근데 신경과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건 아니에요. 워낙 치매가 복합적인 질환이다 보니 네. 치매에 대해서 정말 탄탄하게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면 네. 치매가 아니라고 진단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치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선생님들 좀 찾는 번거로움이 좀 있어야 됩니다. 치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면 꼭 신경과가 아니더라도 네. 정신의학과, 네. 가정의학과 네. 뭐 이런 분들이라도 충분히 진단은 잘 내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분명히 무슨 변화가 있는데 이게 치매의 시작인지 아니면 그냥 노인 우울증인지 헷갈려 하면서 또 걱정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 치매와 노인 우울증 구별 방법이 좀 따로 있을까요?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네. 우리 아이가 이상이 없을까 없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우울증 증상이 뭐냐면 네. 꼭 ADHD처럼 나와요. 막 애들 뛰어다니고 산만하게. 여기저기. 네. 보통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그러면 디프레스된 것만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그냥 근데 막 다운돼서. 아이들은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나이에 따라서 우울증도 증상이 많이 달라요. 노인분들이 우울증 걸리면 네. 기억력 손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네. 건데 해마가 손상돼서 나오는 증상인지 네네. 아닌지 네. 이런 것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네. 진단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의사분들이 임상적 경험만 충분하다면 네. 우울증으로 인한 기억 손상인 건지 네. 신경에 치매에 의한 의한 것이. 손상인지 네.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치매 치료제도 없는데 치매 명의가 뭔 소용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치매 가족 입장에서 어떤 분을 치매 명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네. 진단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분. 그렇죠. 네. 치매인데 치매 아니라고 자꾸 몇 년간의 시간을 끌면 가족들은 치매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를 계속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 악화되는 속도가 빠를수록 네. 내가 겪는 고통이 크니까요. 엄청나죠. 네. 네. 그래서 빨리 진단을 내려서 증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들이 가장 좋은 거고 네. 두 번째는 그 가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네.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응급실에 가셨다가 한 4일 정도 입원을 하셨는데 네. 고열이 일어나서 이제 119에 실려가신 거예요? 실려서 네. 이제 갔는데 응급실에서는 각종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 입원해서 더 원인을 찾기 위해서 입원을 한 거였는데 네. 문제는 코로나가 끝났지만 입원 환자에 대한 보호자는 한 명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제가 있어요. 네. 어머니가 보조를 해주시면서 네.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안 되니까 어머니께서 전담을 하시게 된 거죠. 아이고. 만약에 제가 네. 들어가는 순간 모든 업무는 다 중단이에요. 뭐 은행 가거나 네. 뭐 하거나 아무것도 못 하니까. 못하니까 대신 그래서 어머니. 어머니께서 들어가셨는데 근데 감염내과 의사는 이 발열의 원인을 찾으려고 되게 집중을 했겠죠. 네. 근데 제가 이미 그 간호사실을 통해서 알츠하이머 환자가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많이 설명을 했고 신경과랑 같이 좀 협진을 해달라 요청을 했죠. 근데 이상행동 증상이 저희 아버지는 어떤 증상이었냐면 병원에서 링거를 혈관에 꽂으면 그걸 뽑아버리세요. 낮에는 괜찮아요. 밤에 불안감이 증폭되니까. 그때는 막 그냥 막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액이 다 들어가고 네. 공기가 우리 혈관을 주입되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잖아요. 네네. 아버지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수액이 한
3분의 2 정도 남았을 땐 밤이라고 해도 네. 괜찮죠? 근데 절반 정도 줄었다. 네. 불안해요. 그때부터 뭔가 보호자가 한눈 팔면 나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충분히 간호사실을 통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주치의도 면담 요청을 계속했죠. 네. 근데 감염내과 의사분은 이것들에 대해서 잘 몰랐나 봐요. 치매 환자에 대한 상식이 없으니까. 이런 환자들이 입원했을 때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 가족들이 어떤 일을 겪는지 잘 아는 분, 진료실에서만 이게 내가 논문만 본 게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통제할 수 있는 의사분. 네. 그게 아니면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너무나 커지니까. 그렇죠. 결국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의사분이어야 되고 그거는 학술적으로 논문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그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을 그죠. 많이 하시고 네. 또 그런 환자 가족들하고 할수 소통과 있고. 공감을 좀 잘 해주시고 그런 분이 필요하겠네요. 예, 예. 인터넷의 치매 가족 카페에서 치매를 치료하는 비약물적 방법으로 음악 치료 또 회상 치료를 권하는 글을 봤습니다. 홍 작가님도 이미 좀 해보셨겠죠? 많이 하고 있죠. 네.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매일 드라이브를 시켜드렸는데 네. 드라이브 할 때마다 뭐냐면 그냥 제가 USB에 옛날 음악들을 옛날 담아서 음악들. 그냥 네. 차 시동을 걸면 자동적으로 네. 재생되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해마 손상이 왔으니까 새로운 걸 기억 못 해야지 맞잖아요. 기억이 안 나야지 되는 거죠. 근데 옛날 노래라고 해서 아버지가 다 아는 노래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노래 가사를 외우시는 모습을 봤고 계속 주입식으로 계속 하면 들었더니 반복되고 그리고 그 음악을 듣는 동안 집중력인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집중력을 이 발휘하는 상황이 거야.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집중이 돼서 계속 듣다 보니까 결국 가사까지 암기가 되는 수준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음악은 뭔가 우리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자극을 주는데 가사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왜 독서를 하는 것 네. 같은 효과 그래서 뇌 영역 전반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적으로는. 네네. 인터넷에서 치매 가족들 사연을 또 찾아보니까 어머니가 여행을 가도 기억을 못 하시는데 여행 가는 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지금 오늘 내가 10분 전에 나눈 대화는 기억 못 하지만 그렇죠. 50년 전에 일은 기억하실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러면 고향에 갔을 때 아, 여기가 내 고향, 내가 태어난 곳 여기 뭐가 있었고 있었고 뭐 회상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이런 수도 일을 있을 거고 갖고. 그 자체가 뇌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과정일 거고 네. 그리고 다녀와서 기분이 좋으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면 2차적인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긍정적이다 여행 가는 게. 그 외에도 여행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냥 드라이브 하거나 어디 경치 좋은 곳에 가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뇌에 많은 자극을 준다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집에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바깥 밖으로, 활동을 유도를 하고 할 수 있다면 굿라이프 치매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검사 결과 어머니께서 치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그 전에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그 상황이 왔을 때 처음 아버님이 치매라는 걸 알았을 때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병원 진단 나오기 전부터 네. 지금 아버지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네. 아주 심각한 상황이 이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거는 현장문을 인쇄했어요. 책을 읽고 쓰는 손을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머리를 쓰게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강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쵸. 그게 네. 재미가 없으니까. 네. 근데 노래를 틀어드리면 또 신나게 노래 흥얼흥얼 가사를 하시고. 외우시지. 네. 그게 학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자가 뭘 좋아하는지 캐치를 해가지고 해서 그걸 권하시면 된다. 그리고 치매 환자가 본인이 치매라는 걸 모르지는 않아요. 알아요. 본인도 알아요. 네. 그걸 얘기 안 한다고 해서 모르지도 않아요. 네. 이미 환자는 다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이상하구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술을 먹고 필름이 끊겨서 네. 낯선 곳에서 잠들었어요. 어젯밤에 뭔가 일이 있었구나. 근데 생각은 안 나. 알잖아요, 우리가. 어제 내가 술을 과음했던. 근데 일시적이 거라는 건 알고. 네. 근데 치매 환자에게는 그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술 먹고 필름 끊기는 현상이 매일 매 순간 발생하는 거예요. 네. 환자도 느끼는 거죠. 내가 뭔가 이상하구나. 이상하다. 근데 그렇더라 하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의사가 당신 치매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거랑 또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가 왔을 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죠? 그러지 않으면 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그냥 방치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요? 즉시 직면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받으실 것 같고 이미 본인은 충격을 많이 받아 있는 상태예요. 그 전부터 본인은 알거든요. 네, 조금씩 다 부인하고 싶은 거죠. 네. 홍 작가님은 부모님 간병하기 위해서 치매에 대해서 많은 책을 읽으셨는데요. 치매를 예방하는 뭐 생활 습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예방하는 습관 제일 네. 중요한 거는 유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이요? 네. 네. 유산소 운동을 하면 만병의 근원이죠. 혈당을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뇌에 풍부한 산소와 각종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 같은 경우에 네. 유산소 운동만 열심히 하면 치매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 환자 내가 이미 손상이 왔구나 낙담할 필요 없이 열심히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식이요법 혈당 조절 그쵸. 네, 올라가지 않도록 네. 그걸 잘 하시고 네. 요즘 음식에는 어떤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것이 좀 부족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질소 비료를 많이 네. 줘서 그냥 크기만 키워놓은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치매가 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먹는 거랑 굉장히 또 엄청 관련이 엄청 있네요. 먹는 것만 하면 된다는 아니지만 네. 어마어마한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자, 오늘도 수많은 치매 가족들은 간병의 늪에서 고통받고 계실 텐데요. 저는 절대지식 치매 백과사전을 읽으면서 홍 작가님이 치매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다른 치매 가족을 도와주고 싶다는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치매 가족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힘들다는 거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제가 네. 겪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다는 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몇 가지들이 고쳐지면 한결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참고 견뎌주세요. 네. 뭔가 조금 우리 사는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믿겠습니다. 자, 치매 가족들도 답답한 점이 있으면 어딘가 물어보고 싶을 텐데요. 홍병환 작가님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질문을 하시면 먼저 겪은 치매 가족의 현실적인 조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의 모든 것, 시니어 뉴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